기찬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야? 강세리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묻지만 황기찬의 눈빛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어쩔 수 없잖아.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죽은 줄 알았던 강재인이 살아 돌아오면서 강세리는 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었는데요. 강재인의 반전 이야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병원으로 향한 김도윤. 의식불명에서 깨어난 제인을 보며 도윤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제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도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오직 임신했던 시절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기는 괜찮은 건가요? 사고가 났다고 하던데 우리 아기는 괜찮은 거죠? 우리 기찬 씨 좀 빨리 불러주세요. 제인 씨 저 모르겠어요? 저 김도윤이에요. 정신 좀 차려봐요. 의사는 충격성 중증 기억상실이라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기까지는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특정 시기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했죠. 마침 간호사가 혈압을 재로 병실에 들어왔고 제인은 간호사에게 폰을 빌려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찬 씨 병원에 언제 올 거야? 차 사고가 났다는데 나 기억이 전혀 안 나. 뱃속의 아기는 괜찮은 거지. 여기 이상해. 빨리 와줘. 황기찬은 집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인의 목소리였죠.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던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인이 있었습니다. 황기찬을 본 제인은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말 너무해. 아픈 사람 두고 어딜 갔다 온 거야. 기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 그 품이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옵니다. 황기찬은 그제야 감을 잡습니다. 제인이 어떻게 된 거야? 장례식까지 다 치른 사람이 왜 병원에 있는 거냐고. 이게 다 내가 꾸민 짓이지? 황기찬은 목소리를 높이며 도윤을 몰아붙였습니다. 도윤은 흥분한 기찬을 겨우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강재인 씨가 당한 사고.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저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황기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누가 널 제인 보호자로 세웠냐고? 기찬은 참지 못하고 병원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직접 듣고 싶었던 거죠. 주치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 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상실 증세가 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려면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현재로선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 기억 속에 머물렀던 장소에서 생활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황기찬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2018년은 은호를 임신했던 시절입니다. 그때로 시간이 멈춘 제인을 떠올리며 가찬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은 기찬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은 은호의 기억은 기찬의 가슴을 짓눌렀죠. 집으로 돌아온 기찬은 가족들을 모아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은호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데려올 겁니다. 기억상실 상태라 치료가 필요해요. 그 사람 은호까지 잃은 사람이에요. 나도 책임이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노숙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 작은 아드님 마음이 불편하면 편할 대로 하셔야지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은 돌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잘 됐네. 일할 사람 하나 필요했는데. 제인이 그거 실컷 뿌려먹으면 되겠군. 노숙자는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속으로 슬쩍 계산기를 두드렸죠. 큰 며느리가 비운 그 빈자리, 이젠 강재인한테 넘겨야지. 한편 강세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무 상의도 없이 강재인을 집으로 들이겠다는 황기찬.
그 말에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인이가 오면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여긴 내 집이야. 당신, 내 생각은 없는 거야? 황기찬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딱 잘라 말했죠. 당신이 다 저지른 일이잖아. 은호 엄마 기억만 돌아오면 바로 내보낼 거니까 조금만 참어. 기찬의 단호한 태도에 강세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다음 날 강재인은 조용히 평창동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황나라는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제인을 맞았고 노숙자 역시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죠. 옆에 서 있던 노숙자는 우리 작은 며느님 오셨어요. 몸은 잘 회복을 했어요? 라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고 제인은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네, 어머니. 사고로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다행히 우리 아기가 건강하대요. 하늘이 도왔나 봐요. 노숙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작은 아들 눈치에 꾹 참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세리가 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황나라와 노숙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분명 호텔에 있기로 했는데 강세리가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기찬과 제인이 2층에서 함께 지내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세리는 잔머리를 굴리며 말했죠. 제인아, 내가 아들 데리고 급히 귀국하느라 집을 못 구했거든. 내가 집 구할 때까지만 같이 지내자고 한 거잖아. 지호 기억나지? 제인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호 잘생겼네. 반가워. 그렇게 집안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모두가 출근하고 제인은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침실, 거실, 서재까지 하루 종일 움직이던 그녀의 눈빛은 결코 기억을 잃은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강재인의 기억상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면을 쓴 채 스스로 걸어 들어왔던 겁니다.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단 3가지. 황기찬이 숨긴 비자금과 문서, 김도희 죽음의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비밀의 방의 열쇠. 과거 황기찬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인. 하지만 지금 황기찬은 제인에게 증오 그 자체입니다. 제인은 알았습니다. 황기찬의 연민을 자극하고 천천히 마음을 열게 만든다면 언젠가 그에게 사랑이 다시 생길 거란 걸. 그리고 바로 그때 자신의 손으로 황기찬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 모습을 한 집에서 지켜봐야 하는 강세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겠죠. 지금 강재인의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다음 회에서 강재인의 반전 스토리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